자, 적용 범위에서 가장 까다로운 게 시간적인데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밑줄 하나 꺼놓고 여기를 범죄 행위시라 그러고요. 범죄 행위시. 여기를 형집행이라고 합시다. 형집행시. 이렇게 하고요. 여기가 형법 제1조 1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형법 1조 2항이고요. 여기가 1조 3항입니다. 요거 먼저 그림은 꼭 그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먼저 헌법 제13조입니다. 헌법입니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진 아니한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면 공소제기되지 아니하면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에서 범죄는 어느 시법에 의하려면 행위시법에 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조 1항입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 2항 범죄 후 법률 변경에 의하여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때는 형이구법보다 경한 때는 신법에 의한다. 여가 1조 1항은 행위시법이고요. 1조 2항은 신법주의입니다. 현재법을 적용한다가 1조 2항이고요. 1조 3항입니다. 재판학 경우 법률 변경에 의하여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는 형집행을 면제한다. 여기도 신법주의입니다. 그래가 구법주의고 소급적 금지니까. 됐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법 316조. 여기는 이제 만일에 범죄 후 법령 개표로 형이 폐지됐을 때는 면소 판결한다 되어 있는데요. 이건 가면 설명하겠습니다. 1조부터 들어갑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에 의해야 된다. 이 말은 이 말입니다. 형법이 법이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시하고 현재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때는 어느 시법에 의하라? 행위시법에 의하는 것이지 현재법을 행위시로 소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는 뭐라 그래?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형법에만 있습니다. 형법에서 이거는 자 형법 제1조 1항에도 있죠. 헌법에도 있죠. 아까 재형법정규도 있었죠.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칙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법에 우리 재형법정규는 아까 쭉 있었잖아요. 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뭐 한다? 인정했었죠. 여기는 뭐라 그래? 형법의 일반적 보편적 원칙은 뭘 말해? 재형법정규를 말합니다. 이게.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은 일반적이고 뭐다? 보편적인 원칙이다. 이 말이나 재형법정규의 원칙이다.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게. 알겠죠? 그러면 소송법에 형사소송법에가 소급표를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내가 적어놨는가 모르겠는데 적어놨네요. 거기 밑에 보면 1번에 이 부분 소급표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돼 있잖아요. 친고죄 고소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성범죄는 친고죄였습니다. 강간죄 이런 거는 고소가 있어야 됐었어요. 이 규정을 폐지해버렸습니다. 고소 규정을. 그럼 고소는 형법이 아니죠.
그런데 그럼 소급표로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강간했던 사람 전부 만다 고소도 처벌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가 이 강간죄 규정은 뭐한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해서 소급표를 제한해놨습니다. 부칙 2조가. 이거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왜? 형법이 아니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소급표를 금지한다는 거하고 소급표 금지 원칙은 다른 말입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은 원칙이란 말이에요. 원칙.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만 있는 거야? 형법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는 소급표를 제한한다는 말이 있든 없든 범죄와 형벌은 뭐한다? 소급표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형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는 소급표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소급표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침고죄 고소 폐지 규정은 소급표 금지 규정이지 뭐야? 원칙 규정이 아닙니다. 원칙은 어디서만 쓰는 말이야? 형법에서만. 형사소송법에는 소급표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 보편적 원칙이 아니에요. 일반적 보편적 원칙은 어디서만 쓰는 말이다? 형법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요거 이제 틀리지 말고요. 자, 그래서 형법이 아닌 데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아니라 해당 법의 부칙의 경과 규정에서 정한다. 소송법 부칙 제2조 소급표를 제한하고 있죠. 여기는 소급표를 금지하는 법 규정이지 원칙은 아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것이 아니면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경과 규정으로 적용한다. 그런데 가정폭력법상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이거는 우리 판례가 뭐로 봤어요? 벌금으로 봤죠?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만일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가라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이거 형법이 개정되는 거, 법이 개정되는 형법에 그게 헷갈리면은 범죄, 형벌, 그 다음에 뭐다? 가정폭력법상 사회봉사명령. 이것이 개정됐는가? 이렇게 말하고. 이것이 개정됐으면 뭐가 돼?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런 문제는 시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행위시입니다.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항상 법에서는 행위시란 뭐를 말하냐면요. 행위시란 여기는 뭐를 말하냐면 행위시란 어느 행위가 종료가 된 것을 말한다. 끝난 것을 뭐라 그래? 행위시라고 합니다. 행위가 끝난 거를. 행위가 시작했을 때를 말한 게 아니고 행위시란 뭐를 말한다? 행위가 그 범죄 행위가 완전히 끝난 거를 행위 종료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꼭 그래야 될 것은 포괄일죄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포괄일죄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행위를 하나로 뭐한다? 포괄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일죄, 하나의 범죄로 만드는 것을 포괄일죄라 그러는데 우리가 가장 흔히 할 수 있는 게 상습범죄들을 말합니다. 네? 자, 절도를 10개를 했어요. 절도를 10개를 했으면 10개의 절도죄가 아니라 그걸 하나로 묶어서 뭐라 그래? 상습절도죄란 말을 씁니다. 상습절도죄. 영업범 같은 거, 무허가 술집 같은 거 했을 때, 자, 무허가 술 장사를 지난 1년 동안 했어. 그럼 365개의 무허가 영업이 아니라 하나의 뭐가 돼? 무허가 영업이 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 포괄일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상습절도를 했어요. 무허가 영업을 했습니다. 포괄일제입니다. 이 사람의 범죄 행위는 언제예요? 18년이에요? 20년이에요? 포괄일제는 전체가 묶어서 하나의 범죄라 그랬었죠? 그럼 언제 행위가 끝난 거야? 20년에 여가 행위시가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포괄일제는 언제다? 마지막 행위가 끝날 때 이게 행위시예요. 여가 행위. 그러니까 만일에 시험에 포괄일제란 말이나 상습범이나 영업범이 나오면 그 머릿속에서 아 여기는 어디에? 이 앞에가 들어가 있어. 1조 1항 앞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 이론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이론으로 풀면 헷갈려 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만일에 시험에 그 시간적 적용 범위편에서 포괄일제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요 그림이 떠올라지면서 아 포괄일제는 여가 있는 거야. 요 1조 1항 앞에가 있어. 이렇게 떠올라고. 그래서 포괄일제 행위시는 언제야? 요 행위가 종료된 2020년 행위시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여기 함정이 무지하게 걸립니다. 이따 문제 보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포괄일제란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낼 때가 있습니다. 기억처럼. 여가 만일에 2017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이 개정됐어요. 그럼 여가 이제 구법이고 여가 뭡니까? 신법입니다. 어느 행위가 구법과 신법에 걸쳐져 있다. 이렇게 말을 슬쩍 바꿀 때가 있습니다. 걸쳐져 있죠. 시작은 언제 했어? 19년이라 합시다. 시작은 구법에서 했고 어디서 끝났어? 신법에서 끝났습니다. 어디가 행위시법입니까? 신법이 행위시법입니다. 이게 되죠? 어느 행위가 구법과 신법에 걸쳐져 있으면 어디가 행위시법이라고? 신법. 여가 행위 종료시가 됩니다. 이거 머릿속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일단 범죄 종료할 때 계속범이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로 할게요. 이따 다시 하니까. 범죄 사실이 법에 딱 규정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다 충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기수라고 합니다. 기수. 이게 기수라는 것은 범죄가 끝났다는 게 아니고 어느 행위가 범죄 사실을 만족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위가 범죄 사실을 만족했다는 거예요. 요게 위에가 살인죄고 요게 뭐다? 교통방해죄입니다. 교통을 방해한 자니까.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였어요. 기수죠. 교통을 방해했어요. 기수예요. 둘 다 기수입니다. 그러면 이 범죄는 언제 끝나냐? 살인죄는 이 말이에요. 언제 행위가 끝나냐? 죽였을 때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 기수 시점하고 행위 시점이 뭐다? 행위 종료 시점에? 아까 행위시는 항상 뭐를 말한다고? 종료시. 행위시가 일치하는 것을 뭐라 그래? 여기를 이따 배울 즉시범이라고 그럽니다. 기수 즉시 행위가 뭐가 됐다?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요건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기수입니다.
이게 행위가, 방해행위가 계속되는 거냐, 기수 즉시 행위가 종료했냐. 즉시 종료하면 이건 무슨 범위라? 교통방해죄를 즉시범위라 그러고요. 기수가 돼도 방해가 계속되고 있으면 아직 행위가 종료가 안 됐다 본다. 이건 무슨 범위라 그래? 계속범위라 그럽니다. 이게 뭐 때문에 중요합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공범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범죄를 뭐 한다? 같이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공범이라고 합니다. 뭘 같이 해? 범죄행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에 이미 방해가 됐는데,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뒤늦게 지금 11시부터 방해를 했는데 12시에 참여해도 들어온 사람이야. 이 교통방해죄가 즉시범 같으면 공범이 될 수가 없죠. 행위가 끝나버렸으니까. 계속범 같으면 뭐가 될 수 있어? 공범 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판례가 뭐로 봤다 이거를? 뭐로 봤을까? 상식적으로. 계속범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교통방해 중에, 방해행위 중이란 말이에요. 이미 교통이 방해된 상태에서 뒤늦게 참가한 사람도 뭐가 될 수 있어? 교통방해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 최근에 무지무지하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교통방해죄가 무슨 범인가를 알고 있는 문제야? 계속범인가를 알고 있는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꼭 알아야 될 범죄가. 뭐 보통 이제 책에는 체포감금죄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 교통방해죄하고 범인도피죄가 계속범이에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계속범은 여러분, 행위 시점이 어디예요? 기소 시점입니까? 행위 종료 시점입니까? 모든 건 행위 종료야. 그러면 계속범의 경우는 기소시가 행위시다. 그럼 틀렸죠? 계속범은 기소시가 행위 종료시가 아니에요. 행위 종료는 기소 이후에 그 행위가 끝났을 때가 뭐야? 행위시란 말이에요. 이건 시험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결과범입니다. 결과범은 결과가 발생돼야 되는 걸 뭐라 그래? 결과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범에 있어서 행위 종료시는 뭐가 돼? 결과가 발생할 때가 아니에요. 행위가 종료했을 때입니다. 요게 이제 여기서는 안 헷갈린데 공소시효할 때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 놨습니다. 1995년 교량에 부실공사를 했어요. 성수대교를. 그래서 2016년에 다리가 붕괴돼서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범죄인데, 그러면 부실공사는 95년에 했고 사람이 죽는 것 2016년에 죽었죠. 어디가 형법에서 행위시냐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냐, 결과 발생 시죠. 그 행위가, 범죄 행위가 종료됐을 때냐는 겁니다. 범죄 행위가 종료가 언제 됐죠? 95년에 됐죠. 그 후에 사람이 죽은 거잖아. 그래서 결과범에서 형법에서 행위 종료시라 언제를 말한다? 결과 발생 시가 아니고 그 행위가 종료했을 때를 말합니다. 알겠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결과 발생 시 아니에요. 행위가 뭐 했을 때다? 종료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만 나오면 여러분 절대 안 헷갈리는데, 이게 어디서 또 물어보냐면 소송법에서 물어봅니다. 소송법에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데, 범죄행위 종료 일정 기간 동안 검사가 공소를 제기 안 하면 검사 공소권이 소멸해 버립니다. 이걸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송법에서 그 결과범에서 공소시효가 언제부터냐는 거예요. 행위 종료시가 뭘 말하냐는 겁니다. 그럼 방금 배운 대로 하면 행위가 종료한 때고 결과 발생이 아닌 때라고 만일에 본다면 95년에 다리를 공사했는데 공소시효 5년입니다. 2016년에 사람들이 죽어버렸죠. 처벌을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공소시효 편에서 행위 종료시란 뭘 말한다? 결과가 발생한 때부터 말합니다. 요거에 여러분 시험 볼 때 헷갈려 버린 거예요.
결과범위에서 행위 종료시 그러면 형법에서는 언제다? 결과 발생 시가 아니라 뭐야? 행위가 끝났을 때고 공소시효에서 행위 종료시라는 결과범위에서 뭘 말한다? 결과가 발생한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발생이 형법에서는 포함이 안 되고 소송법에는 포함이 됩니다. 요즘 문제는 아니에요. 요즘 문제는 아니고요. 한 10여 년 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는 않은데 하여튼 조심해 놓고 소급표가 인정되는 겁니다. 자, 기업부터 들어갑니다. 기업 형사소송법에 해당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 안 되죠. 그 다음에 니은 보호관찰, 공소시효, 보호과목 전부 뭐 아니다? 형벌 아닙니다. 소급표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2번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관계없죠? 왜? 판례는 형법 아니잖아요. 2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설정한 양형기준입니다. 양형기준 법 아니죠? 소급표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금지원칙 위반한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범죄 후 2항입니다. 여기는 다른 거 없어요. 딱 뭐 하나만 조심하면 돼? 두 개밖에 없어. 여기서는. 행위시법을 적용한 것은 뭐를 말한다? 형법, 범죄와 형벌가 뭐다? 가정폭력법상 사회봉사명 3개다. 그리고 포괄일죄란 뭐다? 상습범 이런 건데 포괄일죄 행위시는 언제다? 행위가 끝난 시다. 만일에 9월 초에 있을 때 어디가 행위시다? 신법이다. 이거 하나만 하면 돼.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어. 두 번째입니다. 범죄 후 법률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행위 후에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는 신법에 의한다가 2항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시에는 범죄였는데 현재는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는 행위시법을 적용하면 처벌하죠. 현재법을 적용하면 처벌을 못하죠. 어느 게 유리해? 현재법을 적용하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현재법을 적용한다가 1조 2항입니다. 신법을 적용한다는 건데요. 자, 제일 먼저 뭐가 변경된 경우입니까? 법률이 변경돼야 됩니다. 판례가 변경된 거 말한 거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법이 여러 차례 변경됐습니다. 그럼 어느 시법을 적용하냐? 당연히 그 중에서 가장 뭐다? 경환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 번 변경됐을 때는. 세 번째입니다. 행위 종료 후 그 행위를 규정한 법이 폐지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뭔 법을 적용해? 신법이죠. 신법을 적용해서 이제 그 소송법에 의해서 면소 판결하는 거랍니다. 이러한 형의 경중의 비교는 경하냐 중하냐 비교입니다. 당연히 모든 형은 어느 형을 기준하냐면 법정형은 무엇의 줄임말이냐면 법에 정한 형을 줄여서 뭐라 그래? 법정형 그럽니다. 법정형. 형법 규정된 형이에요. 이것을 법관이 가중하거나 감경을 하면은 여기를 처단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처단형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 법관이 가중 안 해볼 수도 있어요. 감경 안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명확한 것은 어느 형이야? 법에 정해진 형입니다. 요 놈을 가지고 모든 걸 비교합니다. 경하냐 안 경하냐. 그러니까 형법이 항상 형은 어느 형을 기준으로 한다? 법정형입니다. 경중한다. 가중 감경한 형이 아닙니다. 요건 쉬운 문제고 니은입니다. 요거는 이제 함정, 똑같은 말인데 니은은 함정이에요. 신법의 법정형이 경하게 변경되었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경합범으로 가중하면 신법이 오히려 구법보다 중합니다. 이렇게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한 사람은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그랬잖아. 형의 경중은 뭐로 하냐면 법정형으로 하는 것이지 가중가암기한 형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뭐야? 어느 시법이 형해? 신법이 경하죠. 가중을 하면 어느 법이 더 중해? 신법이 중하더라도 가중 안 하면 신법이 경하죠. 그러니까 신법이 경한 거지. 그렇잖아요? 경합범으로 가중하면 신법이 오히려 구법보다 중하더라도 어느 형이 기준점이야? 가중 감경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신법이 뭐다? 경합니다. 요게 함정으로 나옵니다. 문항. 그러면 형 보도 않고 뭐야? 경중으로 따져갖고 뭐야? 구법 이래 본단 말이에요. 근데 구법 뭐예요? 신법 구법이 가중하면은 신법이 무겁다 했어요. 가중 안 하면 신법이 경하고, 그럼 가중 안 하는 형이니까 신법이 경하니까 어느 법을 적은 게 신법을 적용한 겁니다.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입니다. 차이가 없으면 뭐 한다? 당연히 원칙은 의시법이죠. 행의시법이니까 행의시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 경중을 할 때 법정형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맞아요? 가중감하지 않아요. 그런데 형벌에 뿐만 아니라 이 형벌에 법정형은 똑같은데 부차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 형벌에 대한 이거를 소정의 사유, 여러 가지, 일본 말인데 여러 가지의 사유를 소정의 사유라고 합니다. 뭐 면제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자고요. 근로기준법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무조건 처벌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법은 형법은 법정형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개정법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안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더 경하예요? 구법, 둘 다 3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런데 신법에서는 무조건 3년 이하 징역이지만, 구법에서는, 신법에서는 법정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안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죠? 우리가 더 경한 거야? 신법이 더 경한 겁니다. 왜? 구법에는 무조건 처벌했지만 신법은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붙어 있죠. 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못하니까. 그렇다면 신법이 더 뭐한 거다? 경한 겁니다.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소정의 법정형뿐만 아니라 소정의 사유도 같이 비교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할 거예요. 어느 행위가, 자 봅니다. 구법과 신법에 걸쳐져 있을 때는 어디예요? 머리 그림 속에서 여기입니다. 여기죠? 구법과 신법의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요. 신법에 의합니다. 요게 함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형의 경중의 비교는 어디서 해? 행위 종료 후 집행 전에 변경된 경우가 형의 경중의 비교예요. 알았죠? 어느 행위가 구법과 신법에 걸쳐져 있을 때는 어디가 행위십니까? 묘가 행위십니다. 이 구법과 신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느 시법이어야 한다? 신법이어야 합니다. 형의 경중의 비교는 언제? 행위가 종료가 된 후에 그리고 집행 전에 법이 변경됐을 때 경중을 비교해서 경한 무슨 법을 적용한다? 신법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내가 아까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나왔던 문 좀 다시 할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리란 말이 그래서 그런 거지. 현재 여러 가지 함정 문제가 숨어져 있어요. 그 다음입니다.
한시법이란 말이 있어요. 한시법. 작은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는데 넓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좁은 의미는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법이 뭐다? 한시적이다. 여기는 뭐라 그래? 협의한시법이라고 합니다. 법이 한시적인 법들. 뭐 올림픽에 관한 법은 올림픽에서만 적용되겠죠. 이런 거. 뭐 코로나에 관한 법은 코로나에만 적용되겠죠. 이걸 협의한시법이라고 하고요. 광의한시법은 이 협의한시법 내용뿐만 아니라 법이 과거에 있다 지금은 없어진 것도 뭐라 그러죠? 한시법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한시법 만든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법이 없어버렸어. 이것도 그냥 한시법이라고 하자. 이걸 뭐라 그래? 광의한시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한시법이랑 여러분 광의로 사용하니까 법이 행위신에 있다가 지금은 뭐하다?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형이 경하게 변경된 걸 뭐라 그런다? 한시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넓은 의미인데 이 말입니다. 자, 이랬을 때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행위시가 있고 그리고 현재인데 행위시에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현재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현재법을 이렇게 행위시로 적용하는 걸 뭐라 그래? 소구표라고 하지요. 이 법을 만다 과거로 올라간다는 거야. 소구표. 이건 안 되죠? 소구표 뭐야? 금지란 말.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행위시에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법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행위시 법으로 지금 적용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뭐라 그런다? 추구표라고 합니다. 추구표. 그러니까 추급이 뭐예요? 가져다 온 옛날 걸 가져오는 걸 말해 추급이래. 추급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게 한시법인데 한시법이란 법이 한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니까 행위시에는 법이 있었는데 현재는 없는 것도 뭐라 그런다? 넓은 의미 한시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한시법의 경우에 행위시를 적용해서 처벌할 거냐, 즉 달리 말하면 추구표를 인정할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1조 2항을 적용하면 처벌 못하죠. 추구표를 뭐 할 거냐? 부정할 것이냐는 추구표의 문제가 한시법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시법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소구표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야? 추구표의 문제입니다. 추구표. 소구표 아닙니다. 추구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독일과 우리나라가 조금 좀 다릅니다. 좀 치우고요. 독일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독일에는 자 추구표 인정 여부에 관한 해가지고 넘어가면 기억에 형법의 명문의 규정을 두어 처벌하면 된다. 독일 형법은 그래서 독일 형법 총칙 제2조 사항입니다.
독일형법 총칙 제2조 사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 효력 있는 법률, 한시법이죠. 일정 기간 효력이 있으니까 법률은 그 법이 실효된 경우에도, 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 즉 이 말은 추구표를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독일형법이 아주 명쾌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일에 어느 법이 있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독일형법에서 1조 2항으로 해서 처벌 안 할 거냐, 처벌할 것이냐는 그 법이 한시법이면 뭐한다? 처벌합니다. 추구표로. 한시법이 아니면 뭐한다? 처벌 안 합니다. 1조 2항을 적용합니다. 독일형법은 아주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일에 우리가 이제 간통죄가 있다가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면 간통죄 없어지기 전 행위를 지금 처벌할 수 있냐는 간통죄가 한시법인가 아닌가를 보면 되겠죠. 독일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한시법에 대한 총칙의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로 하냐? 우리나라는 그 해당 법의 경과 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과. 어떤 법이 바뀔 때 신법을 적용할 거냐 구법을 적용할 거냐를 경과 규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각 해당 법에 뭐로 한다? 경과 규정으로 합니다. 총칙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부칙에 뭐로 한다? 경과 규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를테면 이제 거기 내가 예를 들어 놨습니다. 가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뭐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예전에 있었던 건데요. 결혼할 때 있지 않습니까? 또는 제사 지낼 때 어느 사치를 못하게 막아놓은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뭐한다? 폐지를 하면서 뭐라고 돼 있냐? 부칙 제5조가 경과 조치해가지고 이 법 시행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률로 처벌한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위반한 사람은 이 법이 폐지됐지만 행위 시에는 법이 있으면 처벌을 합니다. 왜? 부칙 제5조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해당 법 부칙에 신법 시행된 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정을 두어서 구법 행위로 처벌을 할 수가 있죠. 무엇에 의해서? 부칙의 경과 규정에 의해서. 이해됩니까? 우리는 뭐로 한다? 부칙의 경과 규정으로 합니다. 독일은 뭐로 해? 총칙 2조 사항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부칙의 경과 규정이 있으면 처벌한다 안 한다? 처벌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왜? 소급표 문제. 이건 한시법은 소급표 문제가 아니죠. 뭐의 문제니까? 추구표의 문제니까. 여기까지가 일반적 시험 문제였어요. 다시 한번. 어느 법이 폐지가 되거나 경하게 됐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나라는 총칙의 규정은 없어요. 뭐로 한다? 부칙의 경과 규정으로 해서 비록 그 현재는 법이 폐지됐지만 행위시 법으로 처벌한다 할지 행위시 법으로 아니면 행위시의 중한법으로 처벌한 것은 뭐 위반이 아니다? 소급표 금지 위반한 치고 죄형법정 위반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허용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고 포괄일죄는 구법과 신법에 걸쳐 있을 때는 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어느 법으로 한다? 신법에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아니고 2018년도 문제를 볼 건데 법원직에 무슨 문제가 나오냐? 법원직입니다. 어느 행위가 구법과 신법에 걸쳐져 있는 경우에 부칙의 경과 규정으로 구법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렇게 내니까 학생들이 뭔 소린가를 몰라. 그러니까 출제 안 내면 지가 문제를 만든 거예요 지금 현재. 부칙의 경과 기준 어디 문제야? 1조 2항 문제입니다. 포괄일제는 뭐야? 1조 1항 문제입니다. 전혀 양자가 매치가 안 돼 둘이 섞어놔 버린 겁니다. 당연히 틀렸죠. 매치가 안 되는 거잖아. 포괄일지는 어디서 나오는 문제고 1조 1항 문제고 부칙 경과 기준은 1조 2항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행위가 구법과 신법에 걸쳐 있을 때 부칙의 경과 규정에서 구법을 적용해서 허용들이 나온 거예요. 틀린 말이죠. 당시 법원직 시험 봤던 학생들이 이게 뭔 소리가 몰랐고 무지무지 틀려버린 거예요. 물론 이거는 출제한 사람이 자기가 만든 문제니까 또 나온단 말은 못합니다. 왜? 판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출제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 1조 형법 제1조 시간적 적용은 요 그림으로 알아놓으면 절대 안 헷갈립니다. 평소에 문제 풀 때 포괄일지는 이쪽에 그리고 부칙은 어디다? 경과기준은 여기야. 추구표는 여기야. 여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론 문제예요. 이론 문제입니다. 됐죠? 이론은 여기까지만 하면 시간적 정보는 안 틀려요. 그런데 이제입니다. 좀 봅니다. 경과 규정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 경과 규정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이제 뭐로 해? 경과 규정을 하면 됩니다. 전제하면 하면 이제 뭐로 하면 돼? 이제 경과 규정을 적용하면 되겠죠. 경과 규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부존재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경과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 모든 학자들은 경과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뭘 적용해야 돼? 1조 2항을 적용해서 뭘 적용해야 돼? 경환신법 적용해야 되잖아. 이게 대한민국 모든 학자들 입장입니다. 나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경과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1조 2항 적용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판례가요. 묘한 이론을 취합니다. 판례가. 법이 변경된 동기를 보자는 겁니다. 무슨 이상한 애들이야. 동기, 원인, 이거 동기설이라고 합니다. 법이 변하게 된 동기를 보자는 겁니다. 동기, 원인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판례가 만든 거 자기가. 동기를 봐가지고 동기가 뭐냐. 그래서 동기가 정책이 변화된 거, 정책이나 사실 때문에 변경됐을 때는 추구표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1조 1항을 적용하고 법이 반성 또는 견해 변경으로 바꿔졌을 때는 추구표를 부정하고 1조 2항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행위 종료 후 법이 폐지되거나 경하게 변경된 경우에 이때를 우리는 뭐라 그러나 이런 것을 넓은 의미에 뭐라 그러는데 한시법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 현재 법이 없다는 거야. 좀 경하게 된 거야. 이때 한시법에서는 추구표란 문제가 발생하는 추구표. 그러니까 처벌을 안 할 거냐 옛날 법으로 처벌할 거냐인데 독일은 형법총칙 제2조 사항에서 한시법의 경우는 추구표를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처벌한다. 독일법에서는. 한시법이 아니면 뭐한다? 처벌 안 하고. 우리는 뭐로 한다? 부칙의 경과 규정으로 한다. 그래서 법이 비록 현재는 법이 없더라도 부칙의 경과 규정에 의해서 추구표로 인정해서 처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칙.
그런데 문제는 부칙의 경관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판례는 그 법이 변경된 동기, 원인이 뭐냐? 동기가 어떤 정책이나 사실 때문에 변경됐을 때는 추구표를 인정하고, 그 법이 어떤 반성, 잘못돼서 폐지됐을 때는 추구표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초적으로. 자, 문제는 뭐를 낼 때가 있냐면, 그러면 언제가 법이 반성, 견해 변경으로 폐지가 된 경우고, 어느 경우가 정책 사실 변화냐고 경찰직 시험에서는 한 5, 6년에 한 번씩 물어보고요. 좀 어려운 시험 있겠죠. 이제 경감부나 7급 같은 데는 수시로 물어봐 버립니다. 왜? 여기는 이제 뭘 알아야 돼? 판례를 알아야 되거든,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 그러면, 대한민국 판례가, 이제 법은 많이 폐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 법에 대한 반성 때문에 폐지된 게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암기를 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물어봐. 정책 사실 변화로 찍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나온다면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그 1조 2항을 추구표 부정이죠. 폐지되면 면소, 경안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몇 개 안 됩니다. 자, 제일 먼저인데 당연한 건데 이건 좀 더 설명해야 하는 거 여러분 아마 암기하기 편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청소년 숙박업소 출입금지법이 폐지됐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청소년들은 숙박소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처벌했어요. 누구? 숙박업소를. 이 법을 왜 잘못된 법이에요? 그럼 청소년들은 여행을 못 갑니다. 여행 가면 잠잘 데가 없어요. 숙박소에 못 들어가니까. 이 법이 장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법을 폐지했습니다. 과거는 못 들어가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 이성 간에 혼수간다 해서 법을 막아놨는데 만든 새끼 이상한 새끼죠. 지금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 그러면 옛날에는 말이죠. 그 폐차 있죠. 폐차 부품 무조건 사용 못합니다. 폐차 부품. 그건 자원 낭비죠. 폐차 부품 속에도 사용 가능하면 사용하면 좋죠. 그래서 법이 폐지됐습니다. 이 법이 잘못된 거랍니다. 1번, 2번은 다 알 수 있는 거고, 그 양벌 규정 면책 조항 추가는 이건 좀 다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입니다. 그 예전에는 국회의원도 후원금 모으죠, 후원금. 후원금은 이제 사용 1년에 이제 그 한도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후원금이 연간 모금액 1억이라 가정합시다. 1억인데, 어떤 국회의원은 7천만 원 썼어요. 2020년도에. 그럼 얼마가 남았습니까? 3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3천만 원이 전년 다음 2021년으로 2월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국회의원은 내년에는 얼마 모을 수 있어? 7천만 원만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국회의원은 1억 다 썼습니다. 그 사람 얼마 모아? 1억을 모읍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아낀 사람은 손해입니다. 왜? 아끼면 내년에 그 후원 받은 금액이 적어지죠. 그래서 지금 법은 2월 되지 않습니다. 금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내년으로 2월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금년에 7천만 원 쓰고 남은 사람은 21년도에 1억 모으면 얼마 됩니까? 1억 3천 되죠. 돈을 아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2월 된다. 이렇게 했던 법은 폐지되고 없습니다. 지금은 2월 안 됩니다. 이런 거, 이거 하고요. 몇 개 안 되네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의 예전에는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상습 폭행을 하잖아요. 상습 폭행은, 형법을 적용하면은
이게 징역이 몇 년 이하냐면요. 형법을 적용하면 3년 6개월 이하입니다. 최고 3년입니다. 최고. 그런데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을 적용해 버리면 얼마냐면은 이거는 역으로 3년 이상입니다. 30년 이하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검사가 뭘 적용하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면 최하 징역이 몇 년이야? 3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형법을 적용하면 역으로 최고 3년입니다. 최고가. 이건 잘못된 거죠. 아니 어떤 행위가 달라지면 형벌이 무거워져 이해를 하겠는데 행위는 똑같은데 검사가 어느 법을 적용해서 공소제기하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폭처법 폐지해버렸습니다. 지금 뭘 만들었냐면 특수상해죄라는 범죄를 만들어놨어요. 이것은 그래서 된 것이다. 그 다음입니다. 예전에는요, 그 사람을 추행 목적으로 유인했죠. 추행 목적. 무슨 말이겠죠? 성추행하려면 여자 유인하고 수 있잖아. 징역이 얼마냐면 5년 이상입니다. 사람을 죽여 5년 이상입니다, 이거는. 근데 유인만 하면 몇 년이야? 특정 범죄 강처벌에서 5년입니다. 최하. 차라리 죽여버리는 게 낫지, 그러면. 그래서 형이 너무 무겁죠? 이건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범죄 강처법에서 추행 목적 유인죄를 삭제한 것은 뭐다? 형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 다음입니다. 그 영상물 등급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입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 요거는 종종 물어봅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 그 임원들은 민간인들입니다. 과거에 그 47조가 게임산업기금에서 이들은 공무원으로 됐어. 공무원이 다 있어. 공무원. 그러면 공무원 아닌 사람은 공무원으로 본다 해서 이 사람들이 모든 행위가 공무원에 관한 범죄가 되어버립니다.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아니 민간인 무조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범죄 이 사람이 뇌물 받으면 뇌물죄,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 직무를 불성실하게 하면 뭐가 돼? 직권남용죄. 너 공무원도 아닌데. 그래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지금은. 이 영상물 등급위원회 위원들은요, 뇌물에 관한 범죄에서만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법이 개정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위원이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어요. 허위. 그러면 이제 허위 문서 작성에는 공문서 작성죄였고 사문서는 무죄입니다. 그런 범죄가 없어요. 허위 사문서 작성죄라는 범죄는 없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할 때는 당신은 뭐였어? 허위 공문서 작성죄였습니다. 왜? 공무원으로 봤으니까. 근데 재판받을 때 법이 개정돼가지고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어디서만 공무원이야? 뇌물죄에서만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에 의하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아니니까. 행위시법에 의하면 뭐가 돼? 허위 공문서 작성죄입니다. 자, 이 경우 법이 왜 변경됐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 판례가 말한다. 법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개정된 거다. 그래서 이때는 적용 안 합니다. 재산 명시는 이 정도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 정도만 암기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재산 명시 절차란 민사소송법 절차입니다. 그 채무자가 자시 재산이 뭔가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법원서 밝혀야 되는데 이 사람 안 나오면은 과거에 벌금형으로 처벌했습니다. 형벌입니다. 형벌은 범죄자한테 가는 것이지. 폐기됐고요. 그 예전에는 그 건축법 있잖아요. 쌍 용도 변경 아무리 작아도 이
이거 뜯어 고치려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작은 거는. 나머지는 전부 추구표 뭐다? 인정. 정책 변화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잘 안 물어봅니다. 경찰직은 한 몇 년에 한 번씩 물어봐요. 그래서 아까 이론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확정후 변경입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안 물어보는데, 확정후입니다. 좀 좋은만 보면 돼. 뭐라 돼 있어요?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때는 형 집행면제입니다. 여러분, 집행면제입니다. 형면제 아니에요. 두 번째, 경하게 변경된 경우는 법에가 규정이 없다. 저문 그대로 보면 돼요. 그래 안 물어봅니다. 자, 문제 봅니다. 시간적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했어요. 작년도 구검찰 문제죠. 특수상해죄 신설입니다. 이거는 과거 폭처법이 형이 가중된다는 반성적 조치로서 개정된 경우죠. 아까 똑같은 상해나 상습상해나 뭐 특수폭행이 있을 때는 똑같은 행위인데 검사가 어느 법을 정하에 따라서 막 형이 막 엄청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그걸 빼버리고, 그 폭처법에 이걸 빼버리고 특수상해죄 신설한 것은 반성적 고려란 말이에요. 2번.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이 됐습니다. 경하게 변경된 경우죠. 부칙에 그 적용에 관련해 경과 규정이 없다면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밑으로 들어가네요. 맞죠? 경과 규정, 경과규정이 하는데 경이 없단 말이에요. 있을 때는 법이 폐지된 동기가 뭐냐에 따라서 추구표로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그 반의사 불벌죄 경과는 이것은 경하게 우선 변경된 거고요. 맞죠? 이때 그 처벌을 원치 않은 의사를 표시한 것은 과거는 무조건 처벌한 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사장이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준 거야. 근로기준 위반입니다. 근데 노동자가 안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 괜찮습니다. 라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 처벌 안 하는 게 옳잖아요. 과거는 무조건 처벌했습니다. 그 근로자가 우리 사장님 월급 못 줘도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서 처벌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럼 처벌 안 하는 게 맞잖아. 과거는 무조건 처벌했다는 거야. 이 법이 변경돼서 무슨 변경이야? 반성적 고려입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 3번. 포괄일죄로 되는 행위가 개정 전후에 거치니까 이게네요. 경중을 볼 필요도 없이 어느 시법이야? 신법을 적용해야 되고요. 형의 경중의 비교는 법정형으를 표준으로 하고 법에 형이 여러 개 있습니다. 병과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 중에서 가장 중한 형을 가지고 경중을 비교합니다. 7급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행위시행법을 적용하면은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현행형법을 적용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행위시법에 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법에 의하면 집행유예가 안 됩니다. 어느 시법이 경해? 당연히 행위시법이 경하죠. 왜? 행위시법은 집행유예가 되는데 지금법은 집행유예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어디가 경한 거예요? 아까 형의 경중의 비교는 법정형뿐만 아니라 뭐까지 고려한다? 소정, 여러 가지 기타 사유도 뭐한다? 고려한다 이 말이에요. 기타 사유도. 기타 사유니까 집행유예 사유죠? 집행유예 사유도 비교해봐라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이건 이제 성품 문제인데 형벌이 위헌 결정 받으면 무죄 판결입니다. 무죄.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입니다. 7급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한 회계 연도에 3번 체납하면 여기를 조세범 처벌로 처벌했는데
지금은 이게 삭제됐습니다. 이거는 무슨 변경이냐 이 말입니다. 반성적 변경이냐 정책적 변경이냐. 반성적 변경 같으면 처벌 안 하고 정책 변경 처벌하죠. 그럼 아까 우리가 암기했던 것 중에 해당 안 되니 무슨 변화야? 정책 변화입니다. 변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특가법에 적용되는 추행 목적 유인죄 삭제는 뭐다? 반성적 고려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험에 막 나온다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9급에서는 연엄하고 장소요건을 묶어서 나옵니다. 뒤에. 그래서 다 뒤에가 있어요. 경찰직 계통은.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